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전 31살, 남편은 35살.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로 2년간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제가 신규로 발령이 나서 들어간 사무실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무엇보다 저를 아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라 저도 많이 의지했었고 그렇게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이 사람 변함없이 저에게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그 사람의 일상이 저를 위주로 돌아간다는 데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 서울 지역에서 출근을 한 뒤부터 1시간에 2-3번씩 전화를 합니다. 못 받으면 받을 때까지 옵니다. 한 번은 전화를 3시간쯤 꺼놓고 있었는데 캐치콜 들어온 거 보니 여든한 통이더군요. 얼른 전화를 했더니 뭐해? 왜 전화를 안 받아? 라며 따져 묻습니다. 남편은 절대 큰 소리를 내거나 폭력을 쓰거나 욕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가운 눈빛으로 낮은 목소리로 꼭 죄인 신문하는 검사처럼 저를 다룹니다. 집에 가서 사정상 꺼놨다고 열심히 해명을 했는데 제 양팔을 꽉 붙잡고 잡아 흔들면서 네가 전화를 꺼놓으면 내가 머릿속으로 어떤 상상을 하게 되는 줄 알아? 서로 힘들어질 일 만들지 말고 전화하면 제때제때 받아. 이럽니다.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느라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남자든 여자든 누구를 만나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사정상 잠시 꺼놨던 건데 그걸 이해 못해주면 어쩌냐고 했더니 무음으로 해놓고라도 받아. 지금 전화 못 받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금방 끊어줄 테니까 받아. 제가 공대 출신이라 친구들이 남자가 좀 많습니다. 어쩌다 동창회라도 있으면 그날은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처음엔 무조건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제가 남자 동창하고 한마디 웃으면서 얘기라도 하려 하면 싸늘하게 옆에서 쳐다보는 바람에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 여러 번 있어서 그 다음부턴 같이 가자고 하면 제가 극구 말려서 혼자 다닙니다. 동창회도 1년에 다달이 있는 걸 한두 번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 나가는 날에는 아주 며칠 전부터 저를 달달 볶습니다. 생각 없이 옷장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좋냐? 아주 설레나 보다. 누구 잘 보일 사람이 있어서 장롱을 뒤집어 엎냐? 뭐 입고 나가려고? 하면서 옆에 앉아서 가만히 저 하는 행동을 쳐다보고 있죠. 외출 전에는 으름장을 놓습니다. 특유의 그 낮은 목소리로 전화하면 받아라. 술 먹지 말고. 그러고 보내줍니다. 오랜만에 동창들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10분마다 한 번씩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흥 깨는 것 같아 무안하기도 하고 내가 행동을 똑바로 못한 것도 없는데 날 왜 이렇게 못 믿어서 일어나 화도 나고 해서 전화를 받아 술 마시고 있는데 늦게 안 들어갈 테니 전화하지 말고 일찍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꺼놨어요. 2시간쯤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요. 저희 남편 찾아왔습니다. 신촌에서 만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 듣고 신촌 술집 다 돌아다닌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 깍듯이 인사하고 제 손 끌어잡고 나오대요. 나와서 벽에 밀어붙여놓고 저보고 미쳤냐고 죽일 듯이 쳐다봅니다. 집에 데려와서는 옷을 벗겨 여기저기 훑어봅니다. 밑에 글에도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꼭 검사를 합니다. 술집에서 몇 시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뭘 할 수 있다고 검사를 하는지. 저도 성질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다음부터 안 그런다고 하면 될 걸 꼭 같이 싸웁니다. 싸우면 저도 화나죠.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무슨 행동을 그리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러냐고. 내가 막말로 어디 나가서 남자들한테 웃음 흘리고 꼬리치고 다닌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날 왜 못 믿냐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며 따졌더니 네가 내 눈앞에 없는데 알게 뭐냐? 이럽니다. 자기 전화 안 받고 눈앞에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 알면서 동창회 나가는 것도 자기 보기엔 불순하답니다. 기가 막히고 더 이상 말해도 나아질 게 없어서 말없이 들어와서 누웠더니 들어와서 억지로 관계를 하려고 듭니다. 솔직히 친구들 앞에서 끌려 나오고 집에 들어가서 몸 검사당하고 소리치며 싸우기까지 했는데 같이 잘 생각이 듭니까? 싫다고 뿌리치면 무조건 억지로 합니다. 정말 아무리 부부 사이라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억지로 합니다. 배려도 않고 너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거칠게 저를 다룹니다. 그래놓고 제가 울면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달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동창회 같은 데 나가지 마. 전화하면 꼭 받고. 나도 너 이렇게 다루는 거 싫어. 화나게 하지 마. 이게 미안하다는 태도입니까? 끝까지 자기 잘났고 내가 행동 잘못했다는 식 아닌가요? 출근해서도 저희 사무실에 남편과 같은 곳에서 근무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 듣는지 제가 그날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말도 안 했는데 너 과장한테 깨졌다며? 너 출장 갔다 왔다며? 하면서 꼭 감시 카메라 붙여놓은 사람 마냥 잘도 압니다. 결혼 생활 3년 내내 이렇게 살다 보니 도저히 못 살겠어서 이혼을 하자고 했죠. 사실상 이혼을 정말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남편을 좀 고쳐보자는 의도에서였습니다. 이혼하자고 이렇게는 더는 못 산다고 남편 앞에서 짐을 쌌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나오면 남편이 다신 안 그런다고 말이라도 빌 줄 알았습니다. 남편 저 짐 싸는 모습을 보고 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죽어도 모르는구나. 하며 싸던 짐을 죄다 던져버리고 핸드폰도 뺐고 방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을 갇혀 있으면서 울었습니다. 가끔 들어와서 먹을 거라고 챙겨주고 가는데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던져버렸더니 남편이 주면 주는 대로 먹어. 하면서 눈이 확 돌더군요. 안 지르던 소리를 막 지릅니다. 물건을 던지고 깨부숩니다. 그러더니 또 억지로 저를 안더군요. 그 난장판 방구석에서 정말 무슨 사이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남편이 무서웠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연쇄살인범보다 더 나를 억지로 안는 남편이 더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고쳐지지 않겠구나. 이 남자는 죽어도 변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정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또 저를 아기 다루듯 쓰다듬으며 한없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남편 품에서 나도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을 안심시키고 어떻게든 그 집을 나가고 싶었으니까요. 남편 아침을 차려주고 출근을 시키고 짐도 싸지 않고 바로 몸만 빠져나와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께 죄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 이렇게 사는 거 모르셨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한없이 착하고 성실한 사위 노릇을 했으니까요. 이혼하겠다고 당분간 친정에 있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남편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비네요. 다시는 안 그런답니다. 남편이 비는 모습은 처음 보네요. 3년을 의처증 때문에 싸우면서도 한 번도 빌지 않고 오히려 날 나무랬던 사람인데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말하는 걸 보니 또 흔들립니다. 이 남자 변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병적인 집착 나아질까요? 이 남자를 믿어봐도 될까요? 의처증 극복하고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30을 간 넘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댓글입니다. 애 없을 때 이혼하십시오. 온 집안 식구들을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의처증입니다. 그걸 본인은 사랑이라고 포장해 합리화시킵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성 없이 살 수가 없죠. 동창회를 나가는 것도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것도 사회생활인데 그럴 때마다 몸 검사를 한다면 그런 정신병은 쉽게 낫지 않을 것입니다. 님의 외모가 남들의 시선을 끌 수 있다고 남편께서 생각하던가 님이 해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군요. 위의 조언들처럼 친정에 왔다면 일단 마음을 굳게 먹고 친정에서 잘하는 의사를 지정해서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진단이 나오지 않는 한 합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에 또다시 가둔다면 경찰에 혹은 친정에라도 전화할 수 있는 숨겨둔 휴대폰이 있어야겠군요. 여벌 배터리하고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쓰세요. 제가 생각하건대 님의 남편은 의처증이 확실합니다. 의처증이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낮추는 질병입니다. 매사에 소심하고 냉소적인 눈빛과 행동은 가족을 힘들게 하고 사회에 끼지 못하게 하며 종국엔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든 극단의 불운에는 극단의 행운도 함께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과 운명은 어떤 일면을 강요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박증은 사소한 부주의로 생기는 참사를 막을 수 있지만 의처증은 누구보다 아내와 연인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또한 늘 지켜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관심의 눈이 감시의 눈으로 변해가는 것이며 사랑의 구속으로 느껴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혹시 나아지겠지란 생각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의처증이 있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병원 치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 의처증 남편인데 구독 안 누를 거예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 눌렀나 안 눌렀나 일일이 검사합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좋아요랑 댓글도 달아주시고 사랑합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